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수사 이첩 요구를 하면서 수사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들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 수사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죠. 오늘 오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예, 검찰이 먼저 한 발 앞서간 모양새인데요. 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새벽 1시 반부터 6시간 동안 김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예.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날 무렵에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이 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휴대전화를 또 새로운 것을 바꾼 건데 증거인멸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에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불응하면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를 바꾼 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은 조사 이후에 김 전 장관을 긴급으로 체포를 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6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로 오늘 아침 이송이 됐는데요. 1시간 전쯤이죠. 오후 5시 검찰청사에 다시 도착해서 지금은 조사를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수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예. 김 전 장관에 대한 심야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김 전 장관은 조사 직전 언론에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검찰도 김 전 장관의 출석 의사에 응하면서 조사가 진행이 된 건데요. 검찰은 특수본 출범의 직후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을 해 오다가 출석 소식을 전달받고 새벽 시간 상당수 인원이 출근해 조사에 대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수사 착수 이틀 만에 핵심 관계자, 피의자죠.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과정, 이 전방위적인 과정,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경위 등 사실관계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48시간 안에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야 하는 만큼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통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적 증거를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참고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핵심 피의자 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순서가 맞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이 주목하는 건 국회 등에서 공개된 이번 사태의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본 겁니다. 계엄군들에게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거나 빼내라던가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이 여부를 두고 군 지휘관들이 진술을 해왔단 말이에요. 또 국정원 관계자들도 진술이 있고요. 그런데 각각의 주장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검찰과 별도로 경찰도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고 긴급 체포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사에 나섰고요. 예. 경찰도 지금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에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그리고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아서 통화 내역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 그리고 군 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가 됐는데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황에서
경찰에서도 이제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 이제 신병과 증거물 확보에 검찰보다 한 발 늦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행방과 또 통신 기록 확보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해자인 군 장성 4명에 대해서도 통신 영장을 이제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 특수본에서 오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첫 브리핑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들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죠.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첫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수사본부가 이틀 전에 꾸려지고 첫 기자 브리핑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본부장은 먼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이제 중대 사안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짐인 셈인데요. 예. 이어 검찰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믿고 지켜봐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출범을 했습니다. 박세현 본부장 등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 명 규모로 꾸려졌는데 군 검찰과 이제 합동 수사를 위해서 어제 국방부에서 군 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의 인원도 이제 파견을 받았습니다. 예. 검찰은 이 자리에서 수사 의지를 드러냈고 비상계엄 사태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도 입건을 했다고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제 모두 발언에서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수사하겠다,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예. 이어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박 본부장은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이제 입건이 된 상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 피해자로 입건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받지 않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내란죄입니다. 예.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 목적에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런 만큼 이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를 믿고 지켜봐달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법무와 검찰의 최고 지휘기관인 지휘권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수본의 보고는 대검에서만 받고 법무부에 일체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법무부 보고 없이 검찰총장 책임 아래에서 특수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태 수사에 주도권을 놓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예. 검찰은 내란 혐의와 직권 남용 모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도 강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크게 이제 검찰과 경찰이 각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특수본, 경찰은 경찰청 국수본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경찰에 이제 합동 수사를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은 검찰의 이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모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형법상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 본부장은 검경이 각각 수사에 나서고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상황에 대해서 비판이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등의 협력 합동 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 측이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소통을 계속하면서 경찰에 제한이 있다면 언제든 합동 수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관련자가 가장 많은 게 군과 경찰이라면서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의 효율성 그리고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검찰과 함께 수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부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반응 나왔습니까? 네,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경찰은 검찰의 이런 제안에 거부했다는 것도 밝혔고요. 그리고 합동 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거죠. 예.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브리핑에서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한다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 예. 이제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겁니다. 사실상 이제 거부 의사를 보인 거죠. 경찰은 합동 수사 대신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특별 수사단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150여 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의 전담 수사팀보다 인력이 30여 명 늘어난 겁니다. 일단 전에는 전담 수사팀이었지만 수사단으로 30여 명 인력을 확보해서 더 확대한 겁니다. 예. 경찰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경찰은 우선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다 이런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국수본 수사 전담팀이 수사단으로 이제 확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여기에는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경찰 안에서는 일반 수사 실무를 총지휘하는 핵심 요직으로 꼽힙니다. 경찰이 이제 서울청 수사부장을 투입한 것은 이번 사건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내란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 소관이라는 점을 이제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고발된 내란죄는 범위에서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검찰은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예. 내란 혐의를 유관 범죄로서 함께 수사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과 군 검찰이 이제 합동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또 법적 근거가 약하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이제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검찰과 함께 수사를 할 경우에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무부 장관에 보고 안 한다고 밝혔죠.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보다 먼저 신청한 만큼 수사 우선권이 그 경찰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 나름의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수처도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첩 요청권을 발동을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사 주체를 두고 삼각 경쟁이 펼쳐지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검찰이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강제 수사를 시작했고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첩을 해달라 이렇게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주체가 이제 세 개가 된 건데요. 예. 이제 공수처는 오늘 검찰과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제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4조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공정성 논란 등의 비춰 볼 때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서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면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 처리가 공수처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의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 입법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을 투입해서 신속한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 경찰청 국수본도 입장을 냈는데요. 국수본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 그런데 법리 검토 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의 이 같은 요청에 따로 답을 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수사 주체가 3개인 상황에서 수사 주체별로 어떻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지금 검경은 물론이고 공수처까지 뛰어든 상황인데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입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상위 기관이 수사 주체를 조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만큼 혼란이 쉽게 가라앉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검찰총장 지휘권이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수사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 검경 수사가 성역 없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도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누가 키를 쥐고 갈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설 특검안을 오는 10일 본회의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검안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특별검사 임명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해서 당분간 중복 수사와 관련해서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정이 안 된 상태라 이 조율하는 시간도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백종규 기자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수사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